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투자사인 컴퍼니 빌더 컴패노이드 랩스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는 장진규라고 합니다. 저희 컴퍼니 빌더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컴퍼니 빌딩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컴퍼니 빌딩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 있는 사용자 경험 전문성을 가진 팀을 꾸려서 컴퍼니 빌딩 중인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 투자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반 전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자로서는 한 1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해왔고, 컴패노이드 랩스라는 회사를 처음 이제 만들던 시점이었어요. 2년 반 동안 저희가 학습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컴퍼니 빌더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스타트업 투자라던가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과 협업해서 해당 스타트업의 프로덕트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일들을 2년 반 동안 많은 어떤 시도들을 해왔고, 저희가 그동안 한 7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컴퍼니 빌딩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드롭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고 컴퍼니 빌딩 중인 스타트업들은 최소한 바깥에서 봤을 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사용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쌓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핵심 전문성을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용자 경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메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내부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컴퍼니 빌더다 보니까 회사를 실제 만드는 거잖아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도 있을 거고요, 경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UX, UI, 개발,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리소스들을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가지고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느냐?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시리즈 A, B, C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지는 회사들도 사실은 리소스 부족을 항상 겪습니다. 돈을 아무리 투자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UX 분야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컴퍼니 빌딩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회사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저희 회사의 사용자 경험 전문성을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면서 해당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려면, 전문성을 투자하려면 그 회사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3명에서 5명 홀수로 팀을 구성하고, 그 팀들이 스타트업들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과 같이 협업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로 협업을 2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손꼽아 본다면 앨리스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앨리스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원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MSK라고 불리는데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켈레톤 트래킹이라 그래서 이 뼈대를 트래킹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홈 트레이닝 관련된 솔루션을 만든 거죠. 여기에 사용자 경험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소개드린 이유가, 이 회사가 피봇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제 수반이 돼서 이제 피보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회사가 이제 MSK라는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들다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이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조금 더 범용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어떤 프로덕트를 피보팅해서 키즈 시장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키즈 시장에서 필요한 홈 트레이닝 솔루션에서의 사용자 경험은 뭘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했던 회사였는데, 이걸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다루면서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되고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경험으로 치환해서 이 솔루션을 타겟팅한다면 어느 산업 분야로 타겟팅해야 될까, 이런 의사결정에도 이 UX 리서치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소개들을 드린 것입니다.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파악을 한 거예요. 사용자 경험 관련된 전문성이나 리서치가 가능한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보니 시장에서 UX 관련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인재들이 거의 전무한 거죠. 이거는 사용자 경험 관련된 생태계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업의 수준을 퀄리티를 끌어올리려면 저희가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기쯤에 AI 양자허브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양자허브와 같이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인재 양성이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주로 이제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UX나 PO, PM 혹은 기획자 직군에 있는 분들이었고 AI 양자허브라는 기관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UX 관련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혹은 응용한 형태의 프로덕트를 기획하는데 저희가 이제 UX 설계나 사용자 경험 관련된 리서치, 사용자들한테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그 7주짜리 코스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코스에서 좋은 프로덕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이렇게 활용하면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코스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가 인재 양성이라는 프레임에 맞게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볼 수 있는 형태로 컴퍼니 빌더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게 이제 HCI 칼리지라는 겁니다. HCI 칼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런칭을 한 거고요.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내어놓는 UX나 혹은 이제 뭐 UI 디자인과 관련된 VOD 방식의 렉처나 강의들을 좀 보면은 현업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방식을 그대로 렉처로 만든 게 많다 보니까 해당하는 현업에서는 적용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템플릿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실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니어가 이걸 쓰기에는 좋지만 내 것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학습이 가능한 그런 렉처들을 디자인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업에 투입될 만한 수준의 깊이 있는 UX 인사이트 혹은 널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형태로 이 컬스웍을 구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2년 반 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한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모 투자자한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였어요. 그 회사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본인 회사의 인원이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데 사용자 경험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재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내부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매니저, 또 기획자들이 없느냐? 당연히 있대요. 본인들이 그동안 스타트업에서 제로 투 원 했었을 때,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있었을 때는 좌충우돌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면 신사업이나 혹은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아무래도 듭니다. 본인들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조금 더 체계성을 갖추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그 회사가 한 거예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내부에서 이제 세미나도 열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창업자가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논의를 쭉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은 생각보다 자본력이 있고 회사가 크다고 해서 프로덕트를 새롭게 만드는 걸 무조건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회사들도 역시 컴퍼니 빌딩이 여전히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업자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쩌면 큰 기업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회사와 협업을 해서 팀 빌딩 자체가 하나의 컴퍼니 빌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투자 사이드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고요. UX/OI라고 명명된 소위 말해서 사용자 경험을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다뤄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혹은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신사업이나 혹은 비즈니스나 혹은 프로덕트를 사용자 경험 혁신으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랑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만든 프로그램이 UX/OI 프로그램입니다. 이 UX/O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에이전시처럼 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 2년, 3년 정도에 해당하는 파트너십으로 사용자 경험 관련된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UX/OI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X/OI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케이스 중에 하나로 휴먼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시리즈 B 정도에 해당하는 투자를 받은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데요. 하나는 마미톡이라고 하는 임신 육아 쪽에
사용자들에게 육아 과정, 임신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레어노트라고 해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환우회처럼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카페들을 모바일화 시키고 그 환자들이 자기 데이터, 희귀 질환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 휴먼스케이프랑 같이 UX/UI 프로그램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자 경험 혁신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주목하고 있었던 프로덕트는 마미톡이에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유저들의 호응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고 나면 출산 전까지는 내 아이를 배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산부인과에 가시면은 초음파 영상을 찍어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시켜서 산부인과에서 고유 아이디를 주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마미톡에 입히면 마미톡 앱에서 그냥 초음파 영상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음파 영상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80~90%에 해당하는 임신 인구들은 이 마미톡을 다 쓰거든요. 그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임신, 출산, 육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임신에 조금 더 포커스된 형태의 펑션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작년에 육아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제공받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미톡 팀에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유저 타겟에 대한 고민들이 확장됐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조금 관리하고 또 설계하고 필요하면 새롭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밟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같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UX/UI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프로덕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신사업을 하거나 제로 투 원을 하거나 혹은 있던 것들을 더 좋은 형태의 사용자 경험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시리즈 A 혹은 이제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컴퍼니 빌더가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미션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그 취지로서 이제 HCI 칼리지를 만든 건데요. 칼리지라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요. 혹시 정규 대학이냐고. 대학은 아닙니다. 작년 9월을 첫 학기로 해가지고 3학기 제도에 해당하는 정규 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HCI 칼리지 프로그램의 특징은 1, 2, 3학기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론 수업, HCI UX에 관련된 전반적인 널리지를 개론의 형태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한 파트가 있고요. 2학기로 올라가면 이제 방법론 수업을 가르칩니다. 사용자 경험 리서치를 하는 방법론이에요. 서베이 방법론, 인터뷰 방법론, 또 실험 방법론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할 때 필요한 주요 방법론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방법론을 배우게 되면 예를 들자면 A/B 테스트라던가 유저빌리티 테스트라는 걸 나만의 사용자 경험 리서치 방법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험 방법론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운 개론이나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리서치하고 사용자 경험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이게 될 거거든요. 이제 3학기 때 이제 실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나 혹은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덕트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UX에 관련된 설계, 인터페이스, 어떤 디자인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업의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형태로 가겠죠.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들로 3학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학기 콜스웍을 이제 기승전결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이게 1학기, 2학기, 3학기 내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매 학기, 매 과목들이 다 이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개론 수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충실하게 12주 동안 잘 들어야 되고 또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방법론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수업들을 많이 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매 학기마다 개론 수업이라던가 엔트리 레벨에 있는 수업들은 계속 개설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학기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HCI 칼리지를 수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난이도에 맞는 수업들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 수강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는데요. 저희 웹사이트도 나와 있지만 비용을 사실 높게 받아요. 예를 들면 국고 지원하는 바우처가 쓸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정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학기에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수강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을 세웠을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만드는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하는 강의 딜리버리 방식으로 하면 되게 싸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학교처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시간들, 노력들, 비용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규 대학이나 뭐 학점이나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형태의 코스워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되고, 또 하나는 들으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냥 단일 수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학기라도 수강하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멤버십 프로그램 안에서 현업에 일하면서도 필요한 뭐 리소스들, 또 고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리소스도 제공하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베네핏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된 가격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코드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싼 비용으로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R 칼리지는 기본적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컨셉에 맞게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기초적인 레벨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코스워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그게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만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사람들한테 그 경험을 전달하기까지 과정에서는 사용자 경험의 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반 기술들이나 차세대 UX에 관련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모바일 폼팩터가 지배를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폰 레벨에서의 앱 서비스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모바일 퍼스트 혹은 모바일 기반의 UX 혹은 UI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GPT라던가 제너레이티브 AI라던가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애플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솔루션, 스페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한 글래스 같은 것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차세대 UX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폼팩터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으로 플랫폼이나 솔루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글래스나 또 웨어러블 워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종류의 폼팩터들이 나오면서 이 폼팩터들한테 대응할 만한 UX 설계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관련된 UX 설계나 UX에 대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컴퍼니 빌더도 차세대 UX가 어떤 UX로 나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고, 저희는 컴퍼니 빌더로서 저희가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진화할 거냐를 놓고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의 혁신, 예를 들면 보이스 인터랙션이라던가 시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처리하는 것들, 또 제가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이 중요해지는 폼팩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폼팩터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경험 설계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차세대 UX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GPT나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요. 사람들이 챗봇이 됐거나 뭐 혹은 이제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프렌들리한 디자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UX 라이팅이다 이런 이제 이름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컴퓨터처럼 작동되는 형태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근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호자 경험의 설계 같은 것들이 진화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GPT랑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확 뜨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UX로 따지면 대화형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 기술과 조금 더 유연한 방식 혹은 인간이 원래 상호작용하던 방식대로 상호작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디자인과 UX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폼팩터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마다 CPU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포함해서 기술들을 탑재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썼다면,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온라인 베이스로 그리고 서버 베이스로 우리가 작동되는 어떤 것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칩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미 많은 디바이스들이 각각이 다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컬에서, 소위 말해서 클라우드나 뭐 서버나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디바이스 내에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구현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UX라고 하면 이제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다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IoT 개념들이 많았습니다만 차세대 상호작용 경험 중에 핵심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유저들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형태의 경험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냉장고랑 상호작용하고 청소기랑도 대화하고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들이 옛날에는 다 공상과학이나 상상 속에서 그냥 얘기하는 컨셉이었자면 이제는 실제로 이게 구현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좀 고민하게 되고요.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차세대 UX의 중요성은 이런 형태로 발전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량을 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저희 컴패니드 랩스는 사용자 경험 혁신이라는 걸 저희 회사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전문성이나 혹은 UX에 대한 어떤 이 직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HCI 그리고 UX에 관련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접점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